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의 뜨락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도록 유혹하는 광고와 정보가 넘쳐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이게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산 물건들이 오히려 짐이 되어 버리곤 합니다. 이처럼 어떤 소비 패턴은 우리의 노후 자금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심지어 마음의 평화마저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런 함정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지키며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물건 자주 사는 사람 불행해진다는 주제로 어떤 소비 습관들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의 소비 선택이 달라지고 노후에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노후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체면 소비. 혹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필요 이상으로 돈을 써본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 65세 김경수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경수 씨는 은퇴한 직장인으로 평생 남들 눈에 존경받는 사람이길 바래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자녀 결혼식마다 남들보다 두둑한 축의금을 내고 명절이면 친척들에게 값비싼 선물 세트를 돌렸죠. 사회적으로 체면을 세우려는 마음에 은퇴 후에도 지출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경수 씨는 넓은 대형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하여 집이 남아돌았지만 이만한 집은 돼야 체면이 선다는 생각에 굳이 유지비 많이 드는 큰 집에서 살았죠. 덕분에 매달 관리비와 세금 부담이 컸지만 경수 씨는 집이 있으니 노후 준비는 끝이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반면 최석한 씨는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석환 씨는 실속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남의 시선보다는 내 삶을 우선으로 생각했죠. 집도 은퇴를 앞두고 과감히 줄였습니다. 부부가 지낼 아담한 주택으로 이사하며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 필요 있어 하고 웃어 보였죠. 덕분에 관리비나 세금도 줄고 남는 돈은 노후 생활비로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경수 씨는 은퇴 후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더 빨리 줄어들어 불안해졌습니다. 큰 집 유지비와 여기저기 체면 칠해로 나가는 돈이 쌓이니 정작 자신의 노후 생활비는 빠듯해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경수 씨를 역시 통 큰 사람이라 지켜세웠지만 정작 경수 씨 본인은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오랜 지인 경조사에 그렇게 돈을 써도 막상 자신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이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병원비가 부족해 곤란해지자 경수 씨는 그제야 내가 너무 남 눈치만 보고 살았나 하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애쓴 세월이 남긴 건 텅 빈 지갑과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반면 석환 씨는 경제적으로 한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큰 지출을 줄인 덕분에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알뜰히 지켜낼 수 있었죠. 가끔 손주들에게 작은 용돈을 주거나 부부끼리 여행을 가도 부담이 없습니다. 주변 친척 지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석환 씨는 비싼 선물을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해주는 태도로 오히려 신뢰를 얻었죠. 이렇게 두 사람의 노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을 생각해보면 각자의 선택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수 씨의 마음을 마냥 탓할 수만은 없죠. 평생을 열심히 쌓아온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 경수 씨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체면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내 삶의 행복과 안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하고 내 집 한 채 마련했어도 은퇴 후에 나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경수 씨와 석환 씨의 서로 다른 선택에서 볼 수 있듯 노후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끄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수 씨처럼 집이 노후 준비의 끝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많은 분이 자기 명의의 집에 있으면 노후에 재정적 문제가 없을 거라 여기죠. 하지만 경수 씨가 경험했듯 은퇴 후에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매달 생활비는 꾸준히 나가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집을 팔지 않는 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제한적이죠. 물론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완벽한 대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55세 이상 주택 공시가 12억 이하 등 가입 조건에 제한이 있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석환 씨처럼 주거 자산 외에도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수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체면, 소비도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주범이죠. 지인 모임에서 습관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외적 모습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석환 씨처럼 노후에는 보여주는 삶보다 지키는 삶에 중점을 두고 실제 필요에 맞게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변 권유 소비. 주변 친구나 지인이 이거 참 좋더라 하며 물건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죠. 혹시 여러분도 주변 권유에 이끌려 물건을 덜컥 사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사례에 최영숙 씨의 이야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며 친구 모임을 삶의 낙으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겸 동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데 모임에 나가면 새로 나온 건강식품이며 가전제품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죠.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영숙 씨에게 무릎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먹어보니 효과가 좋더라는 말에 영숙 씨는 혹해서 그 자리에서 몇 달치를 주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꽤 비싼 제품이었지만 친구의 적극 추천에 넘어가고 말았죠. 또 다른 때는 지은이 찾아와 보험 상품을 권했습니다. 노후 의료비 걱정을 덜려면 필요한 거라며 설득하니 영숙 씨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그만 올보험료가 높은 보험에 가입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즘 유행이라는 고가의 안마 의자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TV 홈쇼핑과 친구들의 찬사에 마음이 끌려 나도 이 나이에 편하게 안마 한번 받아보자며 할부로 구매했죠. 이렇게 여기저기 주변 권유를 따라 지출하다 보니 영숙 씨의 지갑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한편 손명희 씨는 같은 또래이지만 소비 습관이 사뭇 달랐습니다. 명희 씨는 젊었을 때부터 무언가를 사기 전에 정말 내게 필요한가를 꼭 따져보는 신중한 분입니다. 친구들이 좋다는 물건 이야기를 해도 명희 씨는 웃으며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 보게 하고 바로 사지 않았죠. 예를 들어 건강식품 얘기를 들었을 때도 명희 씨는 우선 주치의와 상의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잘 맞아도 나에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고 명희 씨는 비싼 보조제 대신 매일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을 시작했죠. 주변에서 새로운 가전이 편리하다고 말해도 기존 물건이 잘 작동하면 굳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였죠. 지인이 권한 보험이 명희 씨에게 과연 필요한지 현재 가입된 보험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하고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지출하니 명희 씨는 충동 구매로 돈을 날릴 일이 거의 없었죠.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의 생활에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영숙 씨는 매달 각종 할부금과 구독료를 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구 따라 시작한 건강식품 구독료, 비싼 보험료, 할부로 산 안마 의자까지 겹치니 정기 지출이 크게 늘었죠. 하지만 정작 기대했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몇 달 먹었지만 관절 통증은 여전했고 결국 병원 진료를 받느라 추가 비용만 들었습니다. 새로 든 보험도 막상 혜택을 보려니 복잡한 약관 탓에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을 못 받았습니다. 집 한 구석을 차지한 안마 의자는
처음 몇 번 쓰다가 이젠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돈은 돈대로 쓰고 생활은 별로 나아진 게 없으니 영숙 씨 마음엔 후회가 쌓였습니다. 괜히 샀나? 내가 너무 귀가 얇았지? 하고 자책도 해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이번엔 공기청정기가 좋다며 추천하면 영숙 씨는 이번엔 정말 안 속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남의 권유에 휘둘리는 습관을 쉽게 끊지 못해 자신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죠?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하고 있을까? 혹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나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특히 영숙 씨처럼 주변 권유에 쉽게 영향하면 소비 습관은 전염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인 친구나 가족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수준의 지출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저 정도는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소비가 어느새 일상적인 고정 지출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소비가 쌓여가면 결국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우리 자신의 필요나 판단이 아닌 분위기나 동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영숙 씨의 사례에서 보듯 이런 소비 습관은 고정 수입이 제한된 노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이든 바로 구매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충동이 느껴질 때는 며칠만 시간을 두고 필요성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순간의 충동에서 벗어나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자녀 과잉 지원 소비. 흔히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부모라면 자녀가 힘들어할 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사례의 김창호 씨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창호 씨는 몇 년 전 은퇴한 후 모아둔 돈과 퇴직금 대부분을 외동아들의 결혼 자금과 집 마련에 쏟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았던 창호 씨 부부였죠.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비싼 과외며 학원비로 허리가 휘었지만 자식 공부시키는데 투자 아끼면 안 된다며 버텼습니다. 어렵사리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나니 이번엔 결혼 문제가 닥쳤죠. 창호 씨는 주변에서 요즘 결혼하려면 부모가 집 한 채는 해줘야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셨을까요? 자식이 필요로 하는데 형편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가 좀 힘들면 어때? 아이만 잘 되면 되라는 마음이 들 테니까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아들이 주눅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죠. 결국 창호 씨 부부는 살던 집을 담보 대출까지 받아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의 전세 자금을 대주고 결혼식 비용도 대부분 부담했죠. 예식은 체면이 걸린 일이라 생각해 친척 하객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호화롭게 치렀습니다. 결혼 후에도 창호 씨는 생활이 빠듯한 아들을 불쌍히 여겨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에는 손주 용품과 육가 비용도 이것저것 보태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창호 씨 부부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창호 씨는 70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퇴직 후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던 노후는 아들 내외를 도우며 빠듯해졌고 자신들의 의료비나 생활비마저 부족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창호 씨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검소하게 살고 있죠. 그러던 중 창호 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치료와 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치료비를 대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제 아들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한 줄 미처 몰랐던 겁니다. 아들은 뒤늦게라도 도움을 드리려 했지만 본인도 아이 키우고 대출 갚느라 여력이 없었죠. 창호 씨는 아들의 처지도 어려운 걸 알기에 속상한 마음을 혼자 삭힐 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았던 창호 씨 부부는 정작 자신들은
노후의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불안 속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창호 씨 부부의 선택을 단순히 비난할 수만은 없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마음은 정말 숭고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부모님들이 많고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례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부모의 과도한 희생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자녀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자녀 역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립심을 키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안정된 노후는 자녀에게도 큰 선물이 되며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사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른 소비, 자녀를 위한 과잉 지원. 이 모든 불행한 소비의 뿌리에는 남들과의 비교가 자리 잡고 있죠. 다른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정도는 해준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다 한다는데 하는 비교 의식이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위치나 체면 때문에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죠. 노후에는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를 위한 소비, 나를 위해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남들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인가? 체면이 아닌 내 실제 형편에 맞는 결정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비교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불필요한 소비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안정된 노후입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에 맞는 소비를 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여러분은 자기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라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현명한 소비로 분명 멋진 황금빛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